안녕하세요.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트입니다.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의 금리가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난리 났죠? 대출 이자가 우선 비싸졌으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그거에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제가 뭐 각종 사기,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주식 사기, 코인 사기가 요즘 극성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냐? 금리가 인상이 돼서. 자, 우리나라 금리가 왜 인상이 됐을까? 미국이 금리가 높아서입니다. 자, 미국도 똑같아요. 계속 버블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꼈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스타트업들도 투자를 많이 받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게 됐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원래라면은 이제 그 사이클상 금리를 좀 올려서 그 경제를 갖다가 조금 잠잠하게 이 거품이 낀 거를 빼야 되는 순간이 왔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걸 해버리면은 진짜 세계적 대공황이 올까봐 싶어서,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킨 걸 유지를 해버렸습니다. 거의 1%였죠. 그러다 보니 거품이 껴질 대로 껴졌다가 지금이야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 거품을 잡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가 5.25%라고 했죠. 작년 5월 달에는 1%라고 했습니다. 5.25배가 올랐어요. 한국의 현재 금리가 몇 프로일까요? 기준금리가 3.5%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기준금리는요. 작년 이맘때쯤 5월 달에는 1.75%였어요. 자, 지금까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은 3.5%인데 미국은 5.25%가 됐죠. 자, 금리차가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더 비싸졌습니다. 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자, 이 상황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금리차가 심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국부가 유출이 됩니다. 왜 금리차가 심해지면 국부가 유출이 되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현금 100만 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다가 이제 맡겨서 이자를 좀 벌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은행은 이자는 좀 작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은행도 좀 든든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서비스도 좋고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은행은 이자는 잘 줘. 이자는 되게, 수익은 되게 잘 쳐줘요. 근데 뭔가 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서비스도 별로고.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은행을 선택할까요? 자, 이거는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은행을 선택할 것이고, 난 수익이 더 중요해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은행을 선택하겠죠. 자, 첫 번째 은행이 미국이고 두 번째 은행이 한국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 미국보다 항상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방어를 했어요. 왜냐? 그래야지 그나마 미국으로 들어갈 돈을 한국으로 끌 수가 있으니까요. 한국이 선진국이지만 미국은 엄청난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하죠, 미국이 돈을 맡겼을 때. 자,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였어요. 자, 아까 첫 번째 은행 서비스도 좋고 튼튼해 보이고 했던 그 은행이 이제 이자까지 잘 줍니다. 수익이 좋아요. 자, 두 번째 은행보다 수익까지 좋아졌어요. 자, 그럼 돈이 어떻게 될까요? 다 첫 번째 은행으로 다 돈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모인 돈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한국에 모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기준금리가 더 높으니까. 자, 이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바로 그게 IMF였습니다. 97년도 말쯤에 일어났죠. 국내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면서 갚아야 될 돈은 못 갚아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빌린 거고요. 우리가 굉장히 빨리 갚았죠. 자, 국부가 유출이 된다는 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기준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선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꺼지고 각종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 시장이 다 죽어버리죠. 자산 시장이 확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니 코인 사기니 주식 사기니 같은 것들이 막 발생을 했죠. 내수 시장이 아주 그냥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대출 이자가 우선 높아지고, 그리고 주식도 대출 껴서 주식하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강제 청산해야 되죠, 못 갚으면. 자,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인데, 미국한테 그러면 금리 좀 그만 올리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수시장을 위해, 내수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국부가 좀 유출되더라도 금리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 또는 내수시장은 좀 어쩔 수 없어도 국부 유출을 막고 IMF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리를 다시 따라가서 같이 올린다. 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지난 5월 3일 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지금 평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확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김세무사의 지식인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